안녕하세요. 엔손입니다. 오늘은 김포시의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33평이고요. 3억 8천 감정. 새해 1월 9일 날 2억 6,600에 부천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 위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고촌이라는 김포시의 고촌, 여기 지도에 나오네요. 오룡마을 하나아파트. 최근에 그 경전철이 개통이 됐거든요. 김포공항에서 한강신도시 쪽으로 가는 이 철도가 개통됐는데, 여기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한 300m가 안 되거든요. 그랬고, 그러니까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한편 이 김포라는 지역은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반 김포라 그러면 한강신도시를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워낙 공급이 많았었고요. 거의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이렇게 또 공급들이 조금 더 있는. 그래서 이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김포가 집값이 좀 오르기가 어렵다라고 다들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매에 나온 여기는 수도권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공항하고 가깝고 여기 마곡과도 가까운 쪽입니다. 여기하고는 거리상에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비교적 서울 쪽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의 공급이 모자라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도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계속 볼까요? 전체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무난한 물건인데 단 여기 전입자 정시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입이 2002년이고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는 2012년 건저당이니까 진정한 임차인이면 인수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보면 현재 소유자 O씨가 낙찰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낙찰 받기 전에 살던 이 사람은 누군가?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전소유자 또는 전소유자의 가족 또는 그때도 임차인,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 두 가지 경우가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전소유자가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과 재계약해서 같이 살거나 또는 낙찰받은 사람이 가족일 가능성, 저는 이 가족일 가능성을 더 많이 봅니다만 이 두 가지가 일 때 대항력이 있냐라는 거거든요. 전소유자가 계속 살고 있을 때 대항력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이 좀 뚜렷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전소유자가 낙찰받은 사람과 다시 계약하고 이 계약 날짜가 소유권 취득하기 이전이든 소유권 취득한 이후든, 소유권 취득한 이후에 임대차 계약했다면 여기 건저당이 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고요. 소유권 취득하기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아직 소유자는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된 날로부터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될 수 있는데 이때 판례는 대항력이 없다라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일단 그 내용을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대법원 판례 99-59306이라는 대법원 판례인데요. 읽어보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요는 이런 거죠. A라는 소유자가 집을 소유하고 2011년부터 살았는데 B에게 이 집을 팔고 매수자가 되겠죠. 그리고 계속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때까지 팔기 전까지는 주인으로서 거주하다가 팔고는 임차인으로 거주할 경우, 그리고 이 B가 빚이 져서 경매 나왔을 때 전소유자 A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냐라는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A가 B에게 이걸 팔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날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15년 11월 1일 날 B에게 1억에 팔기로 하고 같은 날 5천만 원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기로, 이때는 매매계약서를 쓰고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 같은 날이든 아니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 날짜에 매매계약서 쓰고 임대차 계약서를 썼는데, 그러면 B는 A에게 1억에 사서 5천에 임대를 놨으니까 5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2016년 1월 3일 날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날 대출을 받아서 5천만 원을 줬다. 그리고 이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나왔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이 판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2011년부터 산 거는 소유자로 살았으니까 임차인이 아니고, 그러면 요때 임대차 계약했지만 아직 이때는 소유자였고, 그래서 요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16년 1월 3일부터 임차인이 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그전에는 소유자로서 살았고 소유권이 이전된 때로부터 임차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016년 1월 3일부터 임차인이 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이 길부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4일 0시부터 임차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1월 3일 날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대항력이 없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판례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내용은 전소유자가 소유권 이전해준 그 이 길부터 임차인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판례거든요. 좀 중요한 판례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럼 정 씨는 누구냐? 전소유자냐? 아니냐? 전소유자가 아닐 때는 대항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 내용을 보면 정 씨는 전소유자의 부인인 것 같습니다. 전소유자는 윤 씨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아래쪽의 기록에 의하면 주인이 살고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주인이 살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실제 그 당시 세대 열람을 보면 소유자 윤 씨가 전입돼 있고요. 2002년 12월 23일부터 살았다고 돼 있죠. 이 날짜가 이 날짜예요. 왜 같은 날짜일까? 가족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때 경매할 때 정 씨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안에 세대원으로 살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와이프일 가능성을 봅니다. 자, 어쨌든 가족이면 윤 씨와 정 씨가 가족이라면 동일하게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아까 그 판례에서 정 씨가 낙찰자와 이 이전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날부터 임차인이 되는 거고, 이 이후에 계약했다면 그러면 대항력이 또 없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은 요 정 씨가 누구냐에 따라서 경쟁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다면 좀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있다라는 건데, 정상적인 금액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가 올라줄 수 있다면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김포라는 도시는 최근까지 집값이 별로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잘 안 열리는데요. KB 통계입니다. 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그래서 김포가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 한강 신도시가. 공급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또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김포는 가격이 최근까지 좀 오르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포 여기 있죠. 그리고 수도권의 집값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김포는 거의 뭐 보합세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예. 자,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포가 어디 있나요? 예, 김포 인구가 한 40만. 집이 필요한 거는 요 정도인데 여기 2018년이에요. 작년에 공급이 무지 많았다. 원래는 공급이 거의 없었죠. 근데 내년에 또 무지 많다. 후년에는 2021년에는 또 없는 편이죠. 그래서 한강 신도시 쪽은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 않다. 당분간은. 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고촌은 한강 신도시 쪽보다는 서울 쪽이 가까워서 서울의 영향으로 그 다음에 경지하철이 개통됐으니까 좀 상승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실제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내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서 보면 실거래가 면적이 80 이거 하나죠. 84.99. 거래량이 많지는 않네요. 단지가 좀 작은 편에 들어가는데 대략 뭐 이런 정도. 시세를 한 3억 5천 정도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3억 5천. 호가를 볼까요? 호가는 어느 정도인지. 호가 84. 자, 뭐 이런 정도. 가격 순으로 보면 뭐 많게는 높게는 4억 이상도 있지만 대략 이게 비교적 저층이니까 한 3억, 한 5천, 6천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볼까요? 지도상에 요거죠.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드뷰를 보겠습니다. 로드뷰를 보기 전에 스카이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죠. 주변은 비교적 좀 공원이 있고요. 여기가 업소재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하철역, 그리고 지하철역, 고속도로, 그리고 김포가 멀지 않은, 그죠? 여기 경매 나온 거는 백일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원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도로변이어서 조금 소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런 정도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한강 신도시하고는 조금 다른 고촌이라는 곳이고 서울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좀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역세권이죠. 경전철이지만 역세권이어서 역시 좋은 쪽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문제가 있는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 대항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전입자가 사실은 대항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경쟁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쨌든 문제는 없는 거니까 저는 조금 저렴하게 이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김포 고촌의 아파트를 같이 분석해 봤습니다. 앤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